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릴 때 생각나는 인물, 바로 함정남 사장님입니다. 오를 때는 진정해, 내릴 때는 괜찮아라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은 어떤 얘기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함 차장님이 그동안 시장 불안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다가 밤사이엔 일단 푹 주무셨는지 약간 퉁퉁 부으신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차장님 잘 주무셨어요? 네, 뭐 오랜만에 증시가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준 어제 하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자서 부은 건지 잘 못 먹어서 부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어제 시장의 의미를 그럼 여쭤보고 싶어요. 그 전날의 하락분을 그대로 되돌리고 그보다 조금 더 돌렸습니다. 그래서 반갑긴 했는데 그 사이에 고통받았던 시간을 생각하면 이럴 거면 뭘 라는 생각이었으나 일단은 여러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일부의 힌트가 있었어요. 그 정도의 환호하는 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시그널이 등장했다라는 것이고 정치적 상황과 이어지는 추가적인 변수의 시나리오를 봤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점. 코스닥 지수를 차트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더 깨고 내려갈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의 지수는 훨씬 더 깊은 바닥에 맞아요. 있음을, 더 밀린다라고 해서 손절이라는 걸 할 수 있는 판단의 영역을 넘어선 위치까지의 어떤 체감 지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수가 아이고 지수를 깼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었던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그랬을 것이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랠리를 보여줬었던 지수 영역의 특수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오 시총상의 면목종들의 지수를 지켜줬었지 그 외에는 이미 우리들은 저 고달픈 영역이 있었는데 여기서 더 깨고 내려가는 지수름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하기가 쉽지 않았던 위치에서 도대체 이것을 반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어저께는 뭐 지금 정치 시국이 뭐 그래도 뭐 이제는 뭐 더 싸움으로 가지는 않는 듯한 느낌이 보여줬었고 거기에 지수를 오를 만할 수 있을 만한 것에는 금투세 폐지의 확정이 있었죠. 사실 이 부분도 솔직히 내심 찝찝했었거든요. 통과가 되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정적인 것은 지금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가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왔던 과정 속에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주축된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탄핵 정국 이후에 한국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엑소더스가 핵심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클라이막스가 만들어졌다라는 심증은 있지만 확증을 찾아갈 수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제의 시그널은 매우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처럼 급락 이후에 이런 장대 양봉형 캔들이 뜨는 것이 모두가 다 100%라고 말할 정도라고 바닥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작에서 바닥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려면 어제의 캔들이 어제와 같은 일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볼 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저희 기준에서는 큰 의미의 한 번의 바닥의 시그널이 저는 등장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반가웠던 장대 양봉. 네. 어제 이제 시청자분도 글 올려주시네요. 장 상승을 보고 환호했는데 장 마감 이후에 조금 현타도 왔었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는 이라는 것에 대한 박탈감들 다들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하나 둘씩 단초를 좀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예요. 지수이자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자사주 150만 주 신청 이슈가 있어서 이게 좀 그래도 지켜주지 않겠는가에 대한 기대를 자극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주세요.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추세를 바꾸는 호재가 아니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저께 150만 주 신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받쳐 사는 거지 땡겨 올리면서 먹어가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자리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도가 사실 12월 초에 좋을 뻔
했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지 않습니까? 12월 3일에 매수가 있었는데.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런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바닥을 적어도 바닥을 다지겠다라는 의미의 흐름과 뭐 이 정도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 얘기해요. 지금 리포트랑 기사들도 일괄적으로 나오는 말이 저도 공감하지만 싼 거는 맞는데 뭘로 돌릴지는 모르겠어. 나는 이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명분을 어떻게든 좀 찾고 싶은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명분 중에 하나는 결국 트럼프가 취임됐었을 때 중국의 반도체를 어떻게 때릴 것이냐. 지금 삼성전자는 중국에도 수출을 못하는 것도 불편한데 중국의 창신반도체라는 기업이 저가 메모리 시장을 먹어가는 것도 네. 불편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회해도 자기네 제품 쓸 거야. 뭐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이것이 저가로 글로벌 시장에 쓸려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까지 있었을 텐데 내년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 창신 메모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살짝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선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한번 언급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규제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 삼성전자가 좋다라는 것은 둘째치고 메모리 가격이 좀 안정을 찍고 좀 턴할 수 있는 기대감이 그 안에 의미에 내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황이 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는 딱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매도가 주가를 하방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하방으로 찍어 눌러 내리고 싶을 만한 의지는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찍어 내리고 싶다 하더라도 자사주가 방어해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런 상황 내에서 이제 내년에 공매도 전환을 앞두고 공매도 재개를 앞둔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면 조금 이 자리를 바닥권이라는 것을 놓고 대응하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함 차장님의 논리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논리가 너무 깔끔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감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네. 지금이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고민을 한켠 덜어놓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를 살폈고 바이오와 2차 전지도 궁금해요. 어제 알테 강했고요. 리가캠, 그 뒤에 종목들,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는 친구들은 회복하려는 힘을 보여줬고요. 2차 전지도 어제 올랐는데 각각의 섹터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오가 훨씬 강했죠. 네,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빠지면 다시 반등할 땐 직전 대장 섹터가 오른다. 그때는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말씀드렸었거든요. 코스닥에서 바이오가 다시 오를 거라는 말은 제가 차마 못 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빨리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닥의 대장은 바이오였지 않습니까? 장이 실제로 12월 초에도 11월 말에도 장이 반등의 기미를 보일 때마다 가장 강했던 섹터는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지 간에 뭐 사실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신용의 매물이 크게 줄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묻지마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온 이후에는 실질적으로는 재매수 기회를 잘 주지 않거든요. 그런 정황적 시나리오를 봤었을 때 주도주가 모든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3%씩 다 4%씩 손잡고 올랐다 이랬으면 색깔이 바뀌겠다는 뜻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가려던 힘을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의미 속에서 바이오 섹터에 조금 더 무게를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악성 매물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기다릴 수 없었던 지쳤던 매물이 한번 털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신용이 털리면 재매수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은 지금보다 투심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고, 근데 지금 외국인은 시장을 막 힘차게 끌어올릴 시장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있죠. 그렇죠. 코스닥은 개인들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있었던 힘들은 개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는 거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바닥을 찍었다는 시그널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1차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이다. 라는 분위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테마장이지 않습니까? 코스닥 지수는 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테마 순환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얘기하셨던 큐로셀 장중 상한가 얘기가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큐로셀 코멘트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큐로셀.
종목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사랑에 빠졌던 종목입니다. 이 내용을 공부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주가라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물려있고 물타기하고 들고 있을 종목입니다. 저는 오, 들고 네. 가야지 어떡합니까. 네. 깔끔하네요. 들고 있을 종목 큐로셀 얘기해 주셨어요. 손 실장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에서 15년 만에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했고 소비 진작에 대한 얘기도 기대하면서 중국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장의 반등과 함께 이렇게 올라줬어요. 근데 그중에서 잘 가던 쪽이 있었고 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 쪽이 있었어요. 낙폭 과대 쪽은 철강과 화학이었습니다. 이쪽에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중국 부양 기대로 올랐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중국 증시가 폭등이 나왔어야지. 항생지수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논리를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했는데 그랬더라면 중국 증시가 더 강했어야지라는 것은, 그리고 내용을 가만히 들여봤었을 때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중국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금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금은 그냥 했던 얘기를 했다. 그리고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당연히 할 말을 했다라는 정도인데,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는 너무나도 한국 증시에서 이쪽 철강 화학 섹터는, 특히 화학 쪽은 이제는 뉴스를 찾아볼 것도 없이 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시장 키워드가 낙폭 과대의 어떤 섹터들, 이쪽에서의 투심의 개선, 일단은 여기서는 한번 분위기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언제 갈지는 한번 볼래 라고 하는 것이, 즉 업황으로 놓고 봤었을 땐 철강화학은 앞으로 매크로를 찍어볼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가격이라면, 예를 들면 매도 포지션으로 공격했던 세력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들이 한번 청산하고 고민하겠다 라고 판단해 볼 쓸만한 위치에 그런 시그널이 등장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바닥은 이제는 여기서 어쨌든 바닥 시그널은 등장했구나. 거래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뉴스가 호재는 아니겠지만, 내년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중국은 더 강력한 부양책을 써야 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기다릴 뉴스는 올해와는 다를 거야 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철강 화학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서 급하게 쫓아가지는 말자. 하지만 적어도 가격 내에서 여기서는 바닥권에 대한 시나리오는 한번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의미 있는 캔들과 거래가 등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할 필요 없고 아껴둘 카드는 내년에 네, 지켜보자.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경기단에서 느낌의 섹터였고, 우리 물론 중국과 연결고리는 지금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하셨지만 소비는 어떨까요? 글쎄요, 뭐 여기서는 이제 이거라고 하니까 라고 해서 오른 건지, 가던 놈이 대장이라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료기기라든가 미부 미용 뭐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안 그래도 가고 싶었는데 그냥 좋은 뉴스가 나와서 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부 미용과 의료 AI 키워드 같이 있는 게 루닛 대장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톡스 시장 대장이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이 있고, 저는 후발주자로서 장 빠질 때 잘 안 빠지고 난 내 차례 때 갈래라고 하는 종목이 APR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는 피부 미용이 이제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앞으로 이제 개화 초입에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좀 조정시 이렇게 갔던 종목들보다는 아예 대장을 보시던가 아니면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목별 워낙 차별화가 커서 업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대응 전략을 각계 전투로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계 전투에 중국 관련 소비, 미용 기기 쪽에 얘기해 주셨어요. 루닛, 파마 리서치, 그리고 지켜냈던 APR 같이 호흡해 보겠습니다. 재건 짧게 여쭤볼게요. 요즘 재건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뉴스가 너무 나옵니다. 폴란드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젤렌스키도 좀 기조를 바꿨고요. 트레이딩 혹은 장기? 확실하게 기다릴 호재가 있잖아요. 탄핵 정국 속에서도 이쪽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엑소더스에는 한국 망한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1월에 트럼프는 취임할 거고, 트럼프가 취임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할, 가장 시장에 나올 자극적인 뉴스들은 종전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을 전제로 봤었을 때, 이거 관련된 종목들은 어쨌든 가장 많은 종목
종목들의 범위군 내에서 매집의 시그널이 보이는 섹터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드렸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SY 스틸텍이라든가 TYM 특히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주가도 따박따박 의미 있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건설 기계라든가 중소형 건설주들은 이미 알고 있으실 테고 여기에 이제 농업 국가다 보니 그리고 지금 남북 경협이랑도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료 관련된 뭐 조비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시그널을 넓혀서 대북주 일신석재까지도 여전히 저는 ING 섹터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지금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섹터라고 생각이 드네요. 실한 일정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북 경협 플러스 재건의 공통의 종목들 꽤 전부터 계속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 네, 깔끔합니다. 자, 이제 오늘 관심 두시는 섹터로 골라주신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제 구글의 슈퍼컴 소식이 있었고 오늘 브리핑에서도 좀 자세히 양자 컴퓨터를 살펴봤는데 알아도 모르는 것 같고 몰라도 아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양자 컴퓨터. 하지만 분명한 건 오겠구나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앞선 IT 기업들은 굉장히 핵심적으로 앞다투어하고 있고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정도까지 빠른 게 필요한가라고 생각이 들지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14년 걸리는 게 14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기 저기 해 다음 자잖아요. 네. 그렇게 14년이 걸리는 계산을 5분 만에 해결한다라고 하니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얼마나 뭐 빨라지는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우리 지금 이 세계는 앞다퉈 가고 있다라는 거, 인공지능과 맞물려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현실화될 때 지금까지 풀어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속도가 점점 가속화될 텐데 어쨌든 잘 모르겠고 그들은 투자하고 있고 그들은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저께 이것 때문에 이제 알파벳 증시가 주가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안 그래도 테마에 목말라 있는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잘 정리해 주셨겠지만 여전히 저도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저는 테마적으로는 한번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로라든가 ICTK, 드림 시큐리티, 뭐 솔리드, KCS 이런 종목들이 줄줄이 있는데요. 오늘 하루는 어떤 종목이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정도로 제 힌트를 얻어가고 뭐 지금 테마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저는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향후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모르겠지만 그들이 투자한다. 이 한마디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단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 그중에서 오늘 시세가 있다면 대장이 누군가를 파악하는 힌트를 얻어보자. 주옥 같은 멘트 속에 시장 전략을 저희가 속속 얻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